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은식입니다. 품질 전문가 과정 디자인 FME 제5강 FME 종류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FME 종류는 포드 디자인 인스티튜트에서 발간한 FME 핸드북에 따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디자인 FME, 또 프로세스 FME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 외에 개념 설계와 관련된 컨셉 FME, 설비와 관련된 머시너리 FME, 환경과 관련된 인바이러먼트 FME, 또 프로그램 관련된 소프트 FME 뭐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머시너리 FME는 소프트 FME는 디자인 FME의 한 응용적 기법들이죠. 또 제품의 용도를 우리가 쓰는 거에서 더욱더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FME가 이제 인바이러먼트 FME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예들을 보면요, 우리도 필요 시점에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한테 맞는 그런 FME를 개발해서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핸드북에 따르면요, 컨셉 FME 같은 경우는 다시 제품의 설계 개념과 관련된 상황이면 그 디자인 컨셉 FME 작성이 가능하고요. 또 프로세스 설계 개념과 관련됐다 그러면 프로세스 컨셉 FME가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디자인 FME는 우리가 보통 제품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제품은 이제 시스템이나 서브 시스템, 뭐 컴포넌트별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각각별로 디자인 FME 작성이 가능하고요. 프로세스 FME 자체도 생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제품을 대상으로 하니까 제품에 대해서 시스템, 서브 시스템, 또 컴포넌트별로 각각의 프로세스 FME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머시너리 FME는 별도로 핸드북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하위에 여러 가지 그 FME가. 그런데 그 디자인이나 그 프로세스 FME 예를 보면은 뭐 머시너리 자체에도 이제 시스템이나 서브 시스템, 컴포넌트 구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각각별로 머시너리 FME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역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개발된 FME가 되겠습니다. 원래 원조는 디자인 FME가 하나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독립적으로 각각 구분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는 컨셉부터해서 생산까지 또 폐기까지 전체의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보다는요, 제품 개발에 따라서 필요 시점의 단계별로 활용되는 뭐 그런 FME로 연결된 FME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제품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제품은 시스템, 서브 시스템, 모듈이나 컴포넌트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FME가 작성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예를 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요, 승용차라고 하는 건 하위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예를 들면 엔진부가 하나의 서브 시스템이다. 그러면 엔진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러 가지 모듈들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를 이제 스로틀 바디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요, 스로틀 바디 같은 경우는 또 하위에 여러 부품들로 또 이루어져 있겠죠.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로틀 밸브다. 다시 스로틀 밸브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서 조립되거나 연결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와 연결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 디자인 FME나 서브 시스템, 모듈이나 컴포넌트 FME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 작성의 핵심은 바로 이런 failure cause,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failure mode, failure effect,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작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면 이제 설명이 또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의 그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고객이 바라보는 그런 불편함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승용차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왜 그러냐. 자, 엔진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되는 그 서브 시스템 하에서의 불편한 점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또 발생했겠죠. 그러면 이것이 또 왜 작동 안 하느냐? 스로틀 브레이킹 파워가 부족하다. 이제 모듈 관점이죠. 그럼 왜 그것이 파워가 부족하냐? 스로틀 밸브가 열리지 않아요. 이제 부품 관점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스로틀 밸브가 걸려서 그런다. 그럼 왜 걸리느냐?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밸브 직경이 이제 규격보다 큰 걸 썼다든가, 그라인딩이 안 됐다든가, 마모된 공구를 써서 좀 부적절하게 만들어졌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하나의 사건을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컴포넌트 디자인 FME 관점에서는 프로세스 내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의 코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로틀 밸브가 걸려서 열리지 않는 이런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부품 관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관찰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듈 관점에서 보면은 컴포넌트 관점에서의 페일리어 모드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 원인 때문에 페일리어 모드 이런 것이 생겼고, 그래서 모듈 관점의 이펙트가 발현이 되는 거죠.
다시 시스템 관점에서는 모듈 관점의 페일리어 모드가 하나의 코즈가 되는 거죠. 그것이 페일리어 모드와 이런 사건의 이펙트, 최종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게 되겠고요. 또 시스템 관점에서는 서버 시스템의 페일리어 모드가 이제 코즈가 되고요. 또 모듈에서의 이펙트가 코즈가 되는 뭐 이런 어떤 상호 관계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쭉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품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각각을 구분해서 FMA 정해진 룰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전체적으로 갖다 놓고 보게 되면 문제의 근원을 좀 파악해 들어가고 또 논의도 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런 특징이 우리가 FMA 작성할 때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전거의 이미지를 갖고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전거 자체가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이루는 이제 프레임이라든가 프레임, 바퀴, 뭐 페달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브 시스템이 되고요. 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또 그를 이루는 여러 가지 또 하위의 부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했다고 보면요. 자, 시스템 관점의 설계 목표는 추가됐을 때 고침이 없이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한 번에 한 3000시간 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 만들어지는 설계 수명은 10,000시간이다. 이런 거죠. 그 품질 보증 기간 한 3000 정도 시간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인 남자의 무게가 99.5%알이 타야 된다. 편안하게. 99.5%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일렬로 몸무게를 세웠을 때 99.5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의 몸무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경우의 사람도 충분히 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FMA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 자, 기능이라고 하는 건 역할을 얘기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냐? 일단 사용이 편해야 되는 거죠. 사용이 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페일리어 모드입니다. 방향 트기 어렵거나 페달 밟기가 어렵거나 그럼 사용이 편하지 않겠죠? 또는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신뢰도라는 건 이제 고장과 관련된 수명과 관련된 얘기니까 체인이나 타이어가 이제 고장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페일리어 모드가 되겠습니다. 불편한 상황들이죠. 또는 안락한 이동 수단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기능인데 역할인데 그것이 이제 페일리어 모드는 좀 편안하지 안장이 편하지 못하다. 안장이 좀 딱딱하다든가 엉덩이를 찌른다든가 뭐 이렇게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FMA에 작성돼야 되는 포함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 자전거의 이제 서브 시스템 중에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의 역할이 뭔가? 안장이 좀 안장되게 이것이 안장이 안정되게 좀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과도하게 꺾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프레임의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일리어 모드가 되겠습니다. 또 만족스러운 외관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광택이 좀 저하되어 있다든가 반짝거리지 않다든가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또 헤드부 같은 경우 부품 관점에서는 헤드는 이 차체의 구조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앞에 부분 그것이 이제 잠재 고장 모드인데 구조를 유지 못한다든가 과도하게 꺾인다든가 뭐 이런 사항들 또 연결에 필요한 치수를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설치 지점이 긴다든가 짧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페일리어 모드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페일리어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그대로 FMA 시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작성이 되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서브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 레벨의 FME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80에서 81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FME 종류별 특징과 이제 사례인데요. 컨셉 FME 같은 경우가 어떨 때 또 어떤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하드웨어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의사결정이 됐어요. 뭐를.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미지고 근데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전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위험 요소를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었죠. 유아용 동작 완구를 구성하고 있다. 만들 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위험 요소가 뭔가? 아기가 이거 제품을 먹거나 떨어뜨리거나 눌러 앉아서 망가지는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 안전규격이나 환경법 이런 것들이 저촉될 내용들은 또 무엇인가? 자, 이것들이 고려가 된다 그러면 작성이 잘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뭘 합니까?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 FME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품이나 각 부위들의 이제 기능, 어떤 역할들이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내가 쓰게 되면, 이것을 내가 제품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적출해서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크림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또는 잘게 쪄지고 이러면 이제 아기가 그걸 먹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이 기능은, 이 역할, 이 부품은 부해한 고무 성분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레커멘드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해결을 하게 되죠. 제품이 나오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뭐 이런 것들이 디자인 FM의 주요한 특징 또는 용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끝나면 이제 프로세스에서 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무슨 제조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자, 유아용품인데 안전성을 감안할 때 이게 페인팅 공정에서 재료가 잘게 부서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입자 잔유물이 남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할 그런 코팅 공법이 도입됐다. 네, 이건 역시 프로세스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해서 사전 문제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프로세스 FM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시너리 FMA 같은 경우는 설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설비를 들여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체계적인 작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설비를 설치한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에서 처리되는 비용들 또 자원의 투입 이게 많이 절약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또 설비에 대한 FM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 FME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설계뿐만 아니라요 새로운 응용 영역 새롭게 이제 이것을 적용한다든가 새로운 영역에 또는 다른 환경하에서 운영되는 설비 또는 이제 연결해서 쓰는 거 뭐 이런 것까지를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점이 발생하면 머시너리 FMA 작성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인바이러먼트 FMA는 우리가 제품을 다 써요. 그래서 폐기 단계에서 이것이 위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FM입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들, 뭐 크롬이나 중금속 또는 환경, 뭐 오존층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재료를 적절하게 환경에 적합한 그런 그 재료를 다시 고려를 한다든가 처리 방법을 고민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적출하면 그대로 설계에 또 우리가 반영할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로그램상의 여러 가지 그 잠복된 프로그램 또는 취약한 구조, 프로그램상의 취약한 구조 이런 것들을 적출해내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FM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컨셉 FM이라든가 디자인이나 프로세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학습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연결된 체계 내에서 필요한 시점마다 적용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에 작성함으로 인해서 액션을 취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미리 해결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